안녕하세요. 건강왕의 헬스톡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50% 이상이, 한국인의 약 90% 이상이 부족한 영양소는 비타민 D로 보고되었습니다.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비타민 D는 그 외에도 인체의 수많은 질병과 연관성이 높은 것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건강관리의 필수 영양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타민 D의 효능과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어 간과 신장을 통해 활성형으로 전환된 후 뼈, 근육, 지방 조직, 뇌, 췌장, 신장 등의 인체의 많은 기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그만큼 많다는 것은 우리 주요 건강에 수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바로 뼈 건강입니다. 우리 몸의 뼈는 매년 10%씩 생성을 하기도 하고 파괴가 되기도 하면서 교체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30대 때 가장 최대 골량을 찍고 40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급감하고 있는 폐경기 여성은 칼슘 흡수율이 15% 미만으로 골다공증에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비타민 D는 소장에서 칼슘을 혈액으로 이동시키고 또 세포 속에 있는 인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체내 칼슘과 인의 비율을 유지하는 중요 영양소입니다. 따라서 뼈 건강 관리를 위한 비타민 D 보충은 여성분들에게는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으로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면역세포는 우리의 인체를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들인데요.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고 항체를 생성하게 하는 T세포와 B세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혈액 내의 비타민 D 농도가 높다면 똑같은 환경에 노출이 되더라도 감기나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겠죠. 또한 이런 면역세포가 내 몸의 정상 조직인데 병원체로 오인을 하고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비타민 D는 이러한 면역 과잉 반응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 바로 갑상선 자가면역 질환, 또 크론병과 같은 궤양성 대장염, 또 원형털모증이 있는데요. 이러한 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오랫동안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비타민 D 보충을 해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이 논문은 22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비타민 D가 자가면역이나 알레르기, 감기, 독감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을 저희가 경험을 하면서 비타민 D 보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려주는 연구였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암 예방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르게 통제되지 않는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부의 신호가 없이도 자율적으로 무한 증식을 하면서 주변 조직으로 침투를 하거나 림프계를 통해 다른 부위로 이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비타민 D는 이러한 암세포의 증식과 sinh 혈관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논문으로는 바로 암 환자의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생존율이 더 높은 것인데요. 대장암의 환자 사망률 위험이 30에서 40% 낮아진 것으로 밝혀져 암 환자의 비타민 D 농도 관리는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사람들을 연구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대장암이나 유방암, 특정 전립선암과 같은 발병 위험이 20에서 50%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암 발생률은 이미 남성은 5명 중 2명, 여성은 3명 중 1명으로 밝혀졌고 20, 30대 젊은 세대에서의 암 발생률이 늘어나는 추세로 비타민 D의 보충은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기능은 두뇌 및 정신 건강입니다. 비가 오는 날 괜히 기분이 울적하게 깔아앉는 느낌을 받아보신 경험 있으실까요? 비타민 D는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세로토닌을 협성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족 시에는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OECD 국가 중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로 꼽혔는데요.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 필요합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면서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 속에 쌓여가면서 뇌세포가 손상이 되고 치매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때 비타민 D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을 제거해주고 혈액과 뇌장벽의 투과성을 조절해서 두뇌의 독소와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기능으로는 인슐린 민감도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은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에 해당할 정도로 흔하고 당뇨 전 단계인 인구까지 고려한다면 더 늘어날 추세입니다. 비타민 D 부족은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인슐린의 수용체와 신호 전달을 강화하여 세포가 인슐린에 민감하도록 반응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40세 이상의 성인에서 비타민 D 농도가 낮을수록 당뇨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확인이 되었고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비타민 D를 12주 섭취한 결과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인슐린 저항 지표가 감소된 연구 결과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비타민 D는 이외에도 치아, 피부, 근육 등에 분포하면서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며 인체의 많은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왜 수많은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영양제 중 딱 한 가지만 먹는다면 비타민 D를 꼽은 이유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은 비타민 D를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 농도는 가까운 가정의학과에 가시면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혈중 농도는 일반적으로 30에서 50나노그램/ml를 적정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만성 질환을 좀 예방하는 데에는 일부 전문가들은 40에서 50 농도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한국인의 90%가 부족한 것이 사실 현실이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주로 실내생활 위주로 활동을 하고 또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사용하는 점, 또 지리적인 위치상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어떻게 보충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사와 보충제 중에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D 주사는 1회당 5만에서 30만 IU를 투여하는데요. 고농도 주입으로 인해 빠르게 혈중 농도를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한 번의 투여로 수개월간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단 비용적인 문제와 또 정기적으로 병원 방문이 필요하고 과도하게 복용을 할 경우 독성의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보충제 섭취는 정제, 캡슐, 스프레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하루 원하는 용량만큼 스스로 관리하고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비용과 과잉 위험으로부터 안전합니다. 특정적인 질환이 있고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신 상태라면 주사를 추천드리고요. 건강한 성인의 남녀라면 보충제를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비타민 D 권장량과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는 D2와 D3 형태로 식물성, 동물성으로 각각 나뉘는데요. D2보다는 D3 형태인 콜레칼시페롤이 훨씬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D3로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와 한국영양학회에서 비타민 D를 권장하는 섭취량은 400IU부터 4000IU까지 연령별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 검사 없이 비타민 D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꾸준하게 매일 1000에서 2000IU씩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현재 섭취 중이신 종합 비타민이나 칼슘 제품에 있으신 경우는 영양 기능 정보에 따라 비타민 D 함량을 확인하시고 상한 섭취량을 지켜서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타민 D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방이 포함된 식사 때 같이 드시는 방법, 또 내가 먹고 있는 제품 중에 지용성 비타민이나 오메가3가 있다면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칼슘이 뼈에 흡착시켜 혈관 석회화를 방해해주는 비타민 K2와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보다 K2까지 함께 섭취하게 되면 골밀도와 골강도가 약 3.6배, 20배가 높아지는 결과 수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타민 D는 햇빛이 주요 원천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얼굴과 팔, 다리를 햇빛에 노출하여 산책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고, 또 매일 먹는 식단에 생선과 계란 노른자, 말린 표고버섯 등을 강화한 식단을 드시는 것도 기본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